자,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이번 산불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다수의 사망자도 발생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불의 시작은 몇 개인들의 부주의에서 발생했을지라도 그 피해가 국가 재난급으로 커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산림청의 산림 정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산림청에서 하는 일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숲 가꾸기 사업이란 건데요. 숲 가꾸기 사업이란 품질 좋은 목재 생산, 탄소 중립, 산불 예방, 재손충 예방 등 다양한 이유로 나쁜 나무라고 하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대부분의 경우 화렵수들, 그 다음 소나무 같은 침엽수만 남겨놓거나 심어왔던 사업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는 매년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큰 규모의 사업이죠. 그런데 이 숲 가꾸기가 산불을 크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왔고, 이러한 지적을 꾸준히 해오신 사람 중 한 분인 최병성 목사님과 산불 피해 현장을 살피러 왔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목사이지만 1990년부터 댐 건설, 쓰레기 폐기물, 시멘트, 4대강, 태양광, 난개발 등 정말 굵직한 환경 이슈들을 다뤄온 1인 언론 기자이기도 합니다. 수관화가 된 곳이 어디 있나 봅시다. 짜짜짜 한번 봅시다. 자, 전부 다 화렵수가 하나도 없죠. 다 비산화돼 있네요. 목사님 지금 예. 이 나무가 머리 꼭대기까지 다 탄 게 이게 수관화라는 거죠? 예, 지금 하늘이 호황하게 보이잖아요. 솔잎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솔잎까지 다 타버려서 다 이제 소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수관화가 소나무림의 특징이라는 거고요. 예, 여기 보세요. 불에 타서 그래서 얘가 지금 고추에서 송진 나오고 있죠. 이거잖아요. 소나무는 송진이 있어. 네. 이게 송진, 이게 이렇게 송진이 나오고 있죠. 얘가 이제 불을 타면 만나면 홀로 타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이게 기름 성분인 송진이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성, 그다음에 안동, 영덕 다 청송 지역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얘가 화렵수예요. 소나무는 침엽수인 소나무는 한번 이렇게 기둥을 자르면 잎이 없으면 그냥 바로 고사예요. 그런데 화렵수는 잘라도 안 죽어. 그래서 얘는 구루터기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새로 싹을 또 만들어낸 거야. 또 잘랐는데 몇 년 뒤에 또 나온 걸 또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는 화렵수들이 나온 거를 잘라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 화렵수들이 괴물이 돼 있는 거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원래는 이렇게 올라온 화렵수였잖아요. 근데 잘랐어요. 여기도 잘랐죠. 그러니까 옆으로 새순이 나온 거잖아. 이렇게 새순을 만들어냈고 여기도 새순이 나왔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의성 영덕 산불이 3월 20일경 발생했죠. 3월 20일이면 화렵수는 나무에 물이 올라온 시기야. 그런데 화렵수에는 이미 물이 올라와 있는데 그 시기에 산불에 가장 피해가 크다? 그 이유가 바로 불을 잡아줄 수 있는, 불을 꺼줄 수 있는 화렵수를 계속 이렇게 잘라버렸으니까 소나무만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한번 시작되면 불이 거침없이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수관화가 돼서 큰 불이 되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바닥에 전부 화렵수 다 잘려 있어요. 근데 일단 보기에는 정말 소나무 말고는 다른 나무는 안 보이네요. 없죠? 다 소나무네요, 여기. 네. 그래서 의성에서 영덕까지는 거의 모든 소나무 숲이 산림청이 자기들 인위적이 조림한 곳이 2%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냥 자연적인 소나무림이 아니라 이렇게 인위적으로 화렵수를 계속 잘라낸 사람이 만들어낸 단순 소나무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북이 소나무 면적 1위라는 거군요. 이게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기후위기, 사람들이 막 기후위기를 탓으로만 하잖아요. 기후위기 탓으로만 하면 우리는 매년 똑같은 산불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기후와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연료가 되는 숲은 우리가 관리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화렵수가 많은 숲이었다. 그러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아무리 뜨거워도 이렇게 산불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렵수를 다 잘라내서 소나무 남겨놓으니까 날씨가 좀 건조해지고 바람이 불면 대형 산불이 된다. 근데 대형 산불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96년 고성 산불, 2000년 산불, 그다음에 2019년, 2017년, 2022년 울진 산불, 밀양 산불, 2023년 합천 산불 계속 반복하고 있음에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 산불들의 특징이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바닥까지 가서 더 이상 태울 게 없을 때 끝났어요. 그리고 이런 대형 산불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참나무라고 해서 네. 산불에 무적인 건 아니잖아요. 불의 강도가 크면 걔도 피해를 입죠. 그렇죠. 근데 소나무보다 훨씬 버틴다, 잘 버틴다 그거죠. 자, 화렵수들이 불탔는데 사는지 죽는지 봅시다. 여기 다 탔는데 걔 멀쩡하네. 우와, 대박. 뒤에 불을 안 내. 불이 그슬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이야, 와, 소나무 좀 봐. 제가 돼도 타도 얘는 멀쩡하네.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우와, 어? 얘들이 제가 될 만큼 탔어. 그런데 얘는 멀쩡해. 지금 재된 건 소나무인가요? 예, 소나무. 소나무죠, 소나무. 소나무 빨갛잖아, 이거. 소나무 껍질이거든. 옆에 소나무는 다 이렇게 탔잖아요, 이렇게. 소나무. 응? 소나무는 다 시꺼멓게 탔는데, 같은 위치에, 같은 나무가 다 시꺼멓게 탔는데, 얘는 다르다. 결론은 화렵수는 불에 강하다. 그래서 화렵수가 숲에 많으면 그 숲은 불로부터 안전하다. 근데 이런 숲을 화렵수를 베어내고 소나무 남겨놓으면 숲이 타고 야생동물이 타주고 인간들도 위험해진다. 와, 임도가 있는데 다 탔죠. 임도가 있는데 다 탔다. 와, 여기 대박이네. 와, 이거는 대단하네요. 여기도 역시 전체가 숲가꾸게 돼 있어요. 화렵수가 없죠. 공통된 점이 화렵수가 없다는 거. 목사님, 이런 임도는 네. 산림청에서 만드는 거죠? 네, 산림청이 여기 보시면 지금 흙이 빨갛잖아요. 최근에 만든 임도예요. 포장까지 잘 돼 있죠. 굉장히 폭도 넓어. 산불을 예방한다. 그래서 산불 진화용 임도를 만든 거예요. 그동안 늘 산림청 변명하기를 그 산불 진화 길이 없어서 산불 진화대원들이 길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불을 못 껐다라고 했는데 산불 진화용으로 임도를 만들었고 큰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다 태워 먹었죠. 그 이유는 임도를 통해 불의 이동이 더 빨라졌기 때문에. 임도가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빈 공간을 통해서 바람이 이동하고 산불이 났을 경우는 바람만이 아니라 불이 이동하면서 산불을 더 확산시킨다. 그래서 나무들이 수관하러 가지 끝까지 다 탔어요. 산불 진화용 임도를 만들었지만 산불을 더 확산시켰다.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도가 있는 곳은 다 합천 산불, 밀양 산불, 한평 산불, 그 홍성 산불, 전국에 그냥 매년 이렇게 산불들이 발생하는데 거기마다 임도가 있는 자리는 오히려 더 이렇게 새까맣게 임도를 통해서 불을 끈 것이 아니라 더 새까맣게 태웠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독일 올덴부르크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도 따르면 나무가 빽빽한 숲 내부와 공터와 도로변 이 세 가지 장소의 풍속을 비교해봤더니 평균 풍속은 빽빽한 나무숲이 제일 낮았고 공터와 도로변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이 바람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산림화재 전문 소방령님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산불이 약한 겨울철에는 임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봄철 산불에는 임도 타고 올라갔다간 불이 타 죽을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불이 한번 커지면 임도는 쓸모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불이 날 때마다 임도가 없어서 못 껐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산림청장님들의 말씀 사실일까요? 참고로 산림청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한국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4.1m라고 합니다. 임도 밀도가 낮다는 거죠. 그런데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51m라고 나옵니다. 산림청 자료랑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이거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한번 공식적으로 검증이 되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은 임도가 이렇게 산불을 못 끄고 산불을 더 확산시키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죠. 논산 추몬을 띵 들어가는 아무 의미 없는 임도를 만들어서 산사태가 임도에서 세 군데 발생해가지고 추몬에 왔던 분 두 분이 매몰돼서 죽었고 경북 예천에 곳곳에 산사태가 예천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대부분 임도에서 발생했어요. 그 빗물이 그 임도로 만든 길을 타고 가다가 하면서 한쪽으로 쓸리게 되니까 그 빗물이 먼저 흘러가는 쪽으로 이제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매번 여름에 비 많이 오면 임도가 터지고 임도 아래 마을 주민들이 목숨을 내걸고 살고 있다. 반복적인 문제죠. 여기가 어떤 현장이죠? 여기가 산불 폐지를 복구한다 그러면서 산불난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여기다 낙엽송, 일본 잎갈나무, 우리가 흔히 낙엽송이라고 부르는 일본 잎갈나무를 조림한 곳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조림한 나무들은 다 대부분 죽어가고 원래 있던 화렵수들이 이렇게 다시 다 올라오고 있는 현장인 거죠. 소나무 때문에 불났는데 또 소나무 심은. 야, 이걸 소나무라고 심었어. 얘도 죽어요. 벌써 얘는 이미 죽은 거야. 심었는데 심지어 죽었네. 예. 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말라서 여기. 줄줄이 다 죽었네. 목사님, 여기는 엄청 최근에 심어놓은 건가 이거는 보네요? 이제 자기들이 만든 작업로. 작업로를 복구한다고 한 거예요. 이게 복구야? 작업로.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이제 나무 벤다고 작업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복군하게 돼 있어서 잘린 소나무 옆에 작업로처럼 안 보이게 해야 된다. 아, 여기 잘린 이거 한번 만들고 나면 원 상태로 복구시켜야 되는 게 있나 보죠? 법으로 복구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복구라는 거군요. 복구라고 이게 지금 복군. 그래요 지금 한 거는. 여기도 없잖아. 나무 심은 나무 봐봐. 여기도 심은 나무 없잖아. 여기 심은 나무 어디 갔어? 막대기 심었다고 표시는 있는데 심은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예. 심은 척만 한 건가요? 죽은 거예요. 죽은 나무는 안 보이죠? 예, 죽어서 이미 사라졌네. 근데 저쪽 나무들은 조림해서 자란 거 아닌가요? 조림해서 그나마 잘 자라고 있는 거죠. 왜냐면 계속 쑥갓국이 풀을 베주니까. 저기는 지금 소나무 심을 거 지금 풀을 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참나무인데 무슨 참나무 이렇게 자랐잖아. 지가 자란 거를 자르고 심었잖아요. 근데 심은 건 죽었잖아요. 그냥 두면 되는 거를. 이게 자라고 옆에 또 새순이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숲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산불에 강한 화렵스림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자르고 다시 소나무 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산불 피해지에 복구한다 하면서 여기 나무를 자르고 굵은 나무를 가져가고 이 장까지 쌓아놨잖아요. 불자 밑에서 불나면 장작대문을 쌓아놨으니까 불길이 그냥 쫙 타고 올라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많아요. 어디? 홍천, 그 요번에 홍성 산불, 홍천 산불 다, 대전 산불. 얘들은 타고 나면 어떻게 돼? 얘가 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줄이 마치 페인트를 칠해놓은 것처럼 하얀 줄이 쫙쫙쫙 타고 있는 거야. 부산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모든 경사면마다 다 있네. 이제 보니까. 산불이 나면 저 타고 쫙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올라가. 그럼 산림청은 왜 벌목을 하고 이런 소나무를 심는 거죠? 그냥 두면 산림청이 돈이 안 돼. 산림조합, 그 다음에 육묘상, 벌목상, 조림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는 벌목을 해야 돼. 벌목을 하면 벌목상들이 나무 가지고 또 팔죠. 펠릿업자들 돈을 벌지. 그 다음에 이제 벌목을 했으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조림업자들이, 육묘상들이 모목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심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풀베기 한다고 또 돈을 버는 거야. 1헥타르에 200만 원씩. 근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산림청은 왜 산림조합, 육모장, 임업인들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들과 다 얽혀 있잖아요. 한 통속. 다 산림업자들과 관계된 사업자들. 그것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다. 방금 언급한 내용은 KBS 시사기획창 녹색 카르텔 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산림청 입장에서는 불편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언론 중재위에 제소가 된 방송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벌목하지 않는 네. 숲. 벌목하지 않아서 그냥 둔숲. 그러네. 그을린 자국들이 그대로 있네요. 네, 이거 5년 전에 불탄 건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나무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불자를 재봅시다. 저 5년 동안 자란 높이죠? 네, 이 정도 하고 4m 50, 4m 60. 자, 기가 막히다. 자, 소나무는 부러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삼나무 그냥 자라잖아요. 네. 지금 4m가 넘는 나무들이 그냥 뒤에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네. 불탔어, 중기장님. 얘 죽었어. 근데 옆에 새순 2개가 올라온 거. 이게 이제 참나무 위력인 거죠? 예. 그냥 두면 저절로 이렇게 화력들이 얼마나 많이 꽉 차 올라와요. 꽉 차 올라오면서 산불에 강한 숲이 된다. 벌목하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저희가 갔던 현장도 예. 그냥 그대로 냅뒀으면 지금쯤 이런 모습이 되었을 그쵸? 거란 거죠. 근데 벌목하는 바람에 숲이 엉망이 됐어. 와. 그림 좋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나무들이 계속 계속 올라잖아. 자라면서 안을 꽉 채워주고 네. 있네요. 너무 보기 좋은데요? 예. 이게 진실이거든요. 여기 산사태 안 나. 바로 옆산이에요, 바로 옆산. 아까 봤던 현장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 이거 정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극명한 비교가 되다 보니까 네. 너무 좋은 현장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최고의 장소예요. 네. 지금 목사님이 이 산림청 취재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이제 5년째. 5년째 취재하신 거죠?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지금 산림청의 주장들과 이런 비판적인 주장들이 서로 뒤섞이고 난무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대형방송 언론사들은 산림청 주장 위주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심스럽지만 이런 반대되는 입장에서 산림청의 산림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주장들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 무엇이 가장 최선이자 가장 효율적인 산림 정책인지 논의를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산림청과 소방청으로 나뉜 산불 진화체계,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등 더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병선 목사님의 오마이뉴스 기사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을 만들고 있던 중에 민주당 산불재난특위 김병지 의원께서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 중단과 산불 진화체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당이나 다른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지 꼭대기까지 다 탔네. 우와. 저 보세요. 저 꼭대기까지 탔어. 속에. 그랬는데 안쪽까지 다 타는데요, 나무. 속에까지 다 탔어요. 와, 저 다 타는데, 저 안쪽에. 이건 드론 찍어야겠다. 화력수가 생명력이 정말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파리 나는 거야. 아무 없이 보드나무 이파리 나잖아요. 대단한 생명력이죠. 이전에 아무 일 없다듯이 이렇게 생명을 펴내네. 대박이다, 대박. 우와.